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키티피디아 얼룩아범의 고양이 문화 산책 얼룩아범입니다. 오늘 역시 집사 여러분들의 주말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그런 아이템 준비했는데요. 와우, 드디어 문화 산책에서 이 작품을 소개하게 된 날이 오다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고양이를 다룬 세상 많고 많은 문화 컨텐츠 중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역사적인 컨텐츠 뮤지컬 캐츠입니다. 자, 물어. 이게 근데 1화 때 약간 잡은 컨셉을 약간은 좀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근데 오프닝 멘트 하시면서 원고도 안 보셨잖아요. 막 오글거려가지고 내면의 소리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와우, 놀랐군요. 그때 정말 물라고 할 뻔했어요, 진짜. 자, 거두절미하고 캐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거가 영국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어떤 수업 커머셜 뮤직이라는 그런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걸 봐야 됐었어요. 영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캐츠의 그 영상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짤막짤막한 영상들로 봤는데 사실은 못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게 생겨서 저는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심지어 이거는 고양이 유령 아니면 고양이 귀신 뭐 이런 애들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릴 때 너무 무섭게 봐가지고 좀 분장 같은 게 조금 네네네 되게 다 시커먼 고양이 약간 네네. 기괴한 화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무서워 보여서 약간 꺼려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귀여운 면모도 귀여운 면모지만 좀 신비로워 보이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메이크업들이어서 잘 모를 때에는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거는 또 이유가 또 있긴 할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네. 아마 이 뮤지컬을 직접 보신 적은 없어도 많은 분들이 노래는 아시죠? 그죠. 이게 메인 테마송 때문에 그게 캐츠 노래였어 라면서 나 들어본 적 있어 알아요. 하실 거예요. 메모리. 그죠. 아까 우리 카메라 돌리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 엉클조님께서도 예, 대부분 가사를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이렇게 후렴 부분도 메모리 나나나나나나. 그러니까 정확한 가사는 모르는데 멜로디를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노래가 바로 캐츠의 메인 테마 메모리입니다. 그리자벨라라는 굉장히 좀 지금은 늙고 병든 이제 여자 고양이가 부르는 그 약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렇게 본 적은 없어도 들어본 적은 있고 네네. 그리고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뮤지컬이죠. 뮤지컬 캐츠가 그 내한 공연을 이제 작년부터 했는데 앙코르의 대장정이 이제 막 마무리되려고 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그냥 보내기가 아쉬운 마음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뮤지컬 캐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게 일단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은 뮤지컬이거든요. 1994년도에 초연을 했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적자를 본 적이 없는 뮤지컬이라고 해요. 우와, 내한 네네. 공연을 할 때마다 이게 사실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픈 투자자를 받기 힘들었던 상황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영국에서 맞아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좀 난해하기도 하고 고양이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나와서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보러 오겠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이게 자세히 보면은 줄거리가 뭔가 명확하거나 드라마틱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고양이들이 되게 여러 고양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캐릭터도 다양하고 사실 스토리는 그러니까 캐츠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스토리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투자를 받기가 좀 어려웠다고도 들었고 심지어 이거 아까 얘기를 언급을 잠깐 했던 그리자벨라 역할을 원래는 이제 지금 아마 이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여배우인데 이제 주디 덴치가 젊은 시절에 주디 덴치가 그 역할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직전에 아마 발목을 다쳤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무대에 못 오르게 돼서 그때 급하게 이제 대타로 세운 게 일레인 페이지였던 거죠.
그분이 그 역할을 꽤 오래 했죠. 꽤 오래 했고 그래서 다들 이제 메모리하면 일레인 페이지가 부른 맞아요, 메모리로 맞아요. 기억을 그러니까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했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뮤지컬인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8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우와. 이제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캐츠를 보고 있는 그런 뮤지컬이 된 거죠. 진짜 근데 정확한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고양이 아까 그 그리자벨라라는 메모리를 부르는 고양이는 워낙 영상에서 봐서 그런데 되게 그런 애들 말고도 뭐 파란 고양이 뭐 노란 고양이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락스터 있더라고요. 고양이도 있었는데. 네, 그쵸. 다양한 캐릭터가 많아요. 그 무대가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그렇죠. 엉클 조는 좀 기억이 나세요? 그걸 이렇게 강의 때문에 보신 거잖아요. 스토리가 기억이 나세요? 제가 지난 화부터 자꾸 음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늘 런던에 가면 제가 영국에 살 때 네네. 좀 약간 시골 동네에 살았어가지고 그 한국 음식 같은 걸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런던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한인 식당에 가가지고 일단 소주부터 한 잔 때리거든요. 일잔하고 뮤지컬을 보러 갔기 때문에 가물가물합니다. 워낙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워낙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한 몇 개 정도의 캐릭터가 있죠? 고양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이게 그 공연할 때마다 사실은 보신 분들도 고양이들을 다 기억을 못 하시거나 스토리 라인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제 아는 애도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사실 있어요. 뭐냐면 이게 원작이 이제 T.S. 엘리엇이라는 그 미국 출신의 영국 시인이 쓴 이제 동화집에 실려 있는 시들을 묶어서 만든 뮤지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아마 그 늙은 주머니쥐 아저씨의 그 슬기로운 고양이들에 대한 책. 이게 아마 원작 제목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고양이에 대한 시도 있고 저런 고양이에 대한 시도 있고 여러 고양이들에 대한 시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어느 날 그 시집을 읽다가 이거 내가 따로 가사를 더 만지지 않아도 너무 완벽하게 너무 음악적인 어떤 음률이 너무 살아있는 좋은 시고 고양이들이 너무 매혹적으로 잘 그려졌다. 이걸 묶어서 뮤지컬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던 고양이들의 사연을 하나의 내용으로 묶으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양이들이 나와서 각자 자기 사연을 늘어놓는 스토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줄거리가 뭐였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전체를 관통하는 줄거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보셨던 분들은 맞아 그런 내용이었지라고 기억을 하시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실 때 좀 덜 헷갈리실 수 있겠죠. 이게 내용이 1년에 한 번 되게 보름달이 되게 탐스럽게 뜬 날 그 밤에 젤리클 놀이터라는 곳에 원래 이 놀이터에 털을 잡고 사는 고양이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젤리클 축제를 엽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에 참가한 고양이들은 모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멋있게 고백을 해서 올해의 고양이로 뽑히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의 고양이로 뽑히면 특전이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아서 이제 다시 고양이로 살 수 있는 되게 그 고양이로서 멋있는 삶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 각자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 고양이의 사연이 끝나고 나면 다시 다른 고양이가 등장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근데 그리자벨라 이 메인 테마를 부른 이 고양이가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젊었을 땐 되게 예쁘고 모두의 사랑을 받던 고양이였는데 약간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무리를 떠날 거야 해서 떠났다가 지금 약간 늙고 병든 상태에서 무리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들 약간 좀 떨떠름하고 약간 좀 피하려고 하죠. 뭐 갈 때는 언제더니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초라해지니까 여기 온 거야. 그러면서 좀 멈칫 하는데 이제 그리자벨라도 나에게도 사연이 있어라면서 부르는 노래가 메모리인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현자 고양이가 있어요. 약간 그 이름부터 약간 그 올드 듀터로노미라고 해서 그 성경 아마 그 책
중에 한 권 이름일 거예요. 아마 신명기라는 뜻일 네네. 텐데, 그래서 되게 약간 그 선지자 같은 어떤 분장을 하고 이렇게 털이 이렇게 성성하게 나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뭐 내가 뭐 올해의 고양이를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다들 이제 누구야 약간 이렇게 좀 지켜보는데, 그래서 이 현자 고양이가 올해의 고양이는 누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스토리가 각각 그러면 그때 올해의 고양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올해의 고양이가 누가 되는지는 사실 여기서 다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일 거라서 좀 재미는 없겠지만 사실 저희가 얼추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느낌적으로는. 근데 그래서 전반적인 스토리는 이런데 스토리 연결성이 어떻게 되지라고 좀 고민하는 것보다 이 각양각색의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멋진 춤 그리고 훌륭한 노래, 네. 그리고 또 이제 무대 장치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 시선을 사로잡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뮤지컬이잖아요. 네. 움직임이 진짜 고양이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걸 보고 느낀 게 그냥 영상만 봤지만 출연하는 배우들의 그 몸동작이나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팔을 핥는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연기를 하는 고양이와 거의 똑같이 하는 몸짓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기도 연기지만 분장이 뭐 저는 좀 무섭긴 했는데 이번엔 좀 달라졌다고 했었으니까요. 분장이 약간 2014년부터 약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좀 덜 무섭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고양이들의 사랑스러운 면모를 조금 더 많이 부각이 시키는 그런 화장이기도 하고, 실제 고양이들과 조금 더 닮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화장이랄지 코스튬들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요. 이게 무섭다는 느낌 뭐 그런 거를 줄이려고 했다라는 것 같진 않고요. 네네. 제 생각에는 원래 했던 방식은 약간 고양이 인간 같은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그냥 고양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막 되게 화려한 화장 같은 것들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잖아요. 막 글램록의 시대였고, 그리고 또 이게 원작 자체가 약간 고양이들의 빗대서 당시 영국 사회를 풍자하는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양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느낌을 좀 더 많이 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기도 했고요. 네.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좀 또 있어요. 엉클조가 들으면 좀 서운해할 만한 부분이 좀 있어요. 혹시 그 데이비드 보이를 레퍼런스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락스타 캐릭터가 그죠. 이제 힙합으로 바뀌었다는. 그렇습니다. 뭐 슬프지 않아요. 저 힙합 좋아합니다. Swag baby, 1, 2, 3, check it out baby. Mike, yo DJ, hit it, let's get it. 되게 열심히죠. 되게 가슴 아픈 걸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Show me the money. 하고요. 다음 시즌 기대 한번 해볼게요. 럼텀 티거라는 캐릭터라서 그러니까 되게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른 고양이들도 약간 홀리고, 약간 그래서 약간 옛날 코스튬 보면 지금 보면 살짝 민망하기도 해요. 되게 바지가 좀 심하게 딱 붙거든요. 되게 지금 이제 배기 팬츠 입나요? 배기까지는 아닌데 약간 요새 힙합 느낌으로. 요새 힙합 느낌으로 좀 입고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예전에 보셨던 분들이라도 다시 봤을 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보실 수 있는 재미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각자의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화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코스튬은 다 이제 의상 담당들이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화장만큼은 배우들이 직접 마무리를 하는 게, 배우들이 직접 화장을 하는 게 초연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몰랐어요. 진짜 이게 섬세하구나. 각각이 다 달라요 보면. 그죠. 이게 한 사람이 한 솜씨가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내가 맡은 배역의 생김새는 내가 제일 잘 알아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화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몰입을 하는 거죠. 이제 캐릭터에 몰입을 하는 거구나. 그쵸. 메소드 연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화장만 메소드를 했겠어요. 사실 고양이의 습성이랄지 몸동작이랄지 아까 얘기했던 정말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 자세 같은 것들을 실감나게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양이를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그렇겠네요. 어떤 그런 노력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캐츠의 캐릭터들이고, 스토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캐릭터들을
보고 즐기고 약간 오감으로 느끼는 뮤지컬이 바로 이 캐치인 겁니다. 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단하네요. 기억나는 캐릭터가 하나 또 생겼는데 네. 거기 진짜 뚱묘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삼냥이 진짜 이렇게 네. 뚱뚱한 고양이를 하나 흉내내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네. 진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노래하고 노래는 안 했나? 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보고 근데 싶다. 저 어디서 보고 막 싶어졌어요. 노래가 딱 끝나는데 갑자기 이제 끝났나 하면서 이렇게 일어날 때도 이렇게 징그릉하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네.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어떤 배역들은요 아예 노래가 없어요. 아. 전문 댄서인 맞아. 배우들을 섭외를 해서 정말 되게 아크로바틱한 춤을 막 보여주고 정말 왜 활달하게 뛰노는 고양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움직이는 거래 봐야 그냥 이런 게 전부고 정말 노래에 모든 걸 건 약간 네, 뚱냥이들 네. 캐릭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양이들 다 비슷하게 생겼지라고 생각을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고양이들을 만나고 고양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보면은 각각의 고양이들이 다 너무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무대 위에서 충실하게 구현되는 게 이 뮤지컬의 매력인 거죠. 멋지네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여러 번 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 공연은 어땠다라고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어떤 배우들이 분장도 다 다르게 할 거고 그 어떤 무대의 세팅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시대를 약간 반영해서 글램락 스타가 아니라 조금 더 힙합적인 요소가 들어간다거나 그 노래도 그럼 바뀌나요, 약간? 노래도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약간 근데 저도 약간 그 개인적인 취향은 옛날 버전이 조금 더 좋긴 했어요. 왜냐면은 네네. 럼텀티거가 골반을 돌리는 게 정말 약간 예사롭지 않게 튕기거든요. 골반을. 그러니까 보면서 그 약간 고양이들을 볼 때 약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매혹적인데라는 느낌은 약간 예전 버전이 더 살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또 시대가 바뀌면은 또 약간 저처럼 취향이 올드한 사람이 아니라 요새 관객들이 봤을 땐 또 이게 다를 수도 있겠죠. 진짜 멋지네요, 네. 진짜로.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누적 관객 수가 200만 관객을 돌파한 뮤지컬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뮤지컬이고 그래서 이게 94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초연한 이래로 뭐 세계 4대 뮤지컬 중에 처음으로 지방 공연도 다녔던 그런 뮤지컬이고 그래서 지금도 서울과 지방 공연 수익 비중 그러니까 관객 비율이 한 6대 4 정도여서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는 뮤지컬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94년이면 벌써 24년 전이잖아요. 네, 너무, 굉장히 오래됐네요. 너무 오래됐다.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길고양이란 말도 없었잖아요. 도둑고양이. 맞아요. 저 재수 없어 저거. 음식물 쓰레기나 뒤지고. 물론 요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되게 너무 당연한 거였고 막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시절에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늘어놨던 뮤지컬인 거죠. 이 젤리클 놀이터라는 데가 결국은 그 동네에 사는 길고양이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뮤지컬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나니까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이 뮤지컬을 보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에 늘 집 근처에서 맨날 시끄럽게 울어대는 고양이 때문에 쟤는 누가 좀 쟤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캐치를 보고 귀가하는 길에 고양이가 울면 약간 느낌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이야기 들어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 야옹거리는 게 내가 듣기엔 내 귀엔 너무 시끄럽지만 저게 제 나름의 메모리일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멋지다. 그러니까 뭐 이걸 사실 그래서 그런 통계는 없어요. 물론 이제 캐츠가 한국에서 공연된 이후에 한국인들의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조사 이런 것들을 통계로 내서 이렇게 쫙 보여드릴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자료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뮤지컬이 한국에서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길고양이들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변화했을 것이다라는 확신은 좀 들어요. 네. 어쩌면 시대가 변화하면서 다발적으로 이런 인식의 변화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얼루바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 뮤지컬을 보고 난 후에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집에 가면서 고양이를 만나게 되면 제가 내 삶에 방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쟤도 제 삶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는 참 이 코너 진행할 때마다 되게 뿌듯하면서 가슴 아픈 순간이 있어요.
우리 MC들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네. 선물을 못 받고 빈손으로 집에 가잖아요. 오늘도 무슨 선물이 있나요? 설마. 자, 저희가 키티피디아 청취자분들, 키티피디아 가족분들을 위해서 5쌍의 집사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10분인 거네요. 그렇죠. 1인 2매인가? 1인 2매입니다. 네네. 2월 8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는 캐츠 공연에 5쌍, 그러니까 총 10분이죠. 1인 2매 집사님을 모십니다. 저희는 못 받아도 우리 방송 보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위해서 이 정도를 못 하겠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달면 댓글이 너무 티가 키티피디아로 나니까. 댓글이나 글 남겨주시면 저도 남기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쓰세요. 내가 봤을 때는 직접 남기면 너무 티가 나서 안 될 것 같아.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8세 이상 관람가예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 아직까지 초등학교 입학 못한 친구들은 사실 같이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애기들이 보면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진짜 무서웠다니까요. 그때 영상을 보면서 그 분장이 좀 무서워서 만약에 고양이들이 가까이 오거나 이러면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지금 이 방송 듣고 이제 보고 하시면은 약간 예습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잖아요. 8살 이상이라 하더라도 아무튼 그거 좀 유념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희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나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키티피디아 검색해서 키티피디아 페이지에 뮤지컬 캐치 신청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후에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키티피디아가 점점 상품도 많아지고 이게 드리는 선물들이 너무 많아져서 전 사실 여기 진행을 하지 않고 청취를 하고 싶으시네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앵콜 공연이니까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참 이렇게 뿌듯하면서도 되게 저희한테는 티켓이 없어서 우리도 갑시다. 목요일에 사주세요 티켓. 네? 예. 아무튼 MC들은 노리지 못하는 이 대단한 혜택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아쉬움과 뿌듯함을 안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루가 범의 문화산책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